공부하느라고 힘들죠. 아, 지난 시간에 이제 유럽의 뭐 역사 문화 이런 걸 좀 아주 주마간산으로 이렇게 봤었죠. 뭐 유럽 역사라는 게 뭐 한 아마 학과에서 4년간 배워도 다 못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쭉 한번 훑어봤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지쳐 있는 학생은 좀 자세요. 누워서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오늘은 이제 유럽 시장의 최근 이슈와 진출 전략 그랬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유럽 시장이면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유럽 경제에서 현재 커런트리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유럽 시장을 공략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 무역 업무 실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유럽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되겠죠. 유럽이 이제 아니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것은 사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한 17세기 이때 그 전까지는 전 세계 사람이 너무 못 살았어요. 오히려 중국이나 뭐 한국 사람이 더 잘 살았는지도 몰라. 그 정도로 형편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생산력이 급격히 이제 증가하고, 그리고 전기기관이나 이제 내연기관이 생기면서 그 동력이 또 전기가 생기면서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라고 이제 하겠고,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라고, 요즘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 하죠. 완전히 판을 바꾸는 뭐 그런 건데, 그 당시에 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이 기계가 이렇게 있어요. 기계들이 이렇게 있으면 기계를 뭐 돌리는데 뭐 맹맹맹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름을 쳐야 되죠. 여기다 기름을 치면은 뭐 어떤 사진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조금만 아기가 여기서 여기 기어 들어가 가지고 기름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때는 그랬어요. 어른들은 여기서 일하고 아기가 들어가서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요새 그 뭐 넷플릭스에 크라운인가 하는 그런 또 영화를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그 당시 뭐 상황이 나오는데, 안개가 어마어마하게 꼈잖아요, 런던에. 그게 이제 매연이 나와가지고, 그게 요즘 같으면 미세먼지가 나와서 그게 구름하고 섞어져 가지고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교수가 있을 때도 한 몇 번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이미 그런 매연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안개였는데, 정말 그럴 때도 한 번 보니까 한 30m 앞도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당시에 미세먼지까지 합해서 안개가 꼈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어디서 그 연기가 나왔냐면 전부 석탄을 뗐잖아요. 석탄에서 나왔다고. 지금 중국이나 일부 나라에서 석탄을 떼고 있죠. 중국에 석탄을 많이 떼가 남방하는데 석탄을 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막 밀려오는데, 그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럽 전체가 뭐 심지어 터키까지도 그렇게 굉장히 그 매연이 많았어요. 석탄을 떼니까. 그러다 요즘은 어디 갔죠? 매연이 다 없어졌어 이제. 왜? 천연가스를 쓰면서 그게 바꿔진 거예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뭐 로마나 이런 데 오래된 도시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도시가 오래됐잖아요. 뭐 1000년, 뭐 1500년 된 도시들인데, 그 땅이 언제부터 있었죠? 뭐 로마 시대부터 쓰던 땅이에요. 이태리 같은 데 가면 얼마나 토양이 오염됐겠어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요즘 뭐 지금 공급망 문제가 나오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 에너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이게 이제 유럽이 석탄을 그만 떼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와?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값싼 러시아에서.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걸 거기서 가져오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독일 같은 데는 그 가스 값이 우리나라는 말도 한 10배 올랐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오르니까 막 와 난리 났는데 이 우리나라 가스값 오르는 그건 이유도 아니고 엄청나게 올랐대요.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그 막 매연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토양 오염되고 하니까 야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앞으로 이제 그 매연 저거 청정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 그거 다 유럽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그 저 뭐야 우리는 지금도 막 페트병에 콜라 마시고 뭐 소주도 마시고 하고 막 버리고 그러지.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면 어떤 줄 알아요? 가끔 그 한번 보세요. 그 저 유튜브 보면 나와. 아프리카 가면은 거기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리고 어디다 그걸 그 페트병을 그 처리할 그런 시설도 없어. 그러니까 전부 콜라 마시고 뭐 마시고 전부 갖다 도시에다 버려가지고 온 도시가 전부 페트병으로 지금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수가 벌써 있을 때 한 20년 전에 벌써 독일에서는 페트병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 여학생 페트병인가? 그때 독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벌써 맥주나 그 이런 거 특히 맥주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맥주를 어떻게 하냐면 그 페트병에다가 지금 우리도 페트병이 파는데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상자에다가 뭐 12개, 6개씩 집어넣어서 차에 싣고 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살려면 그거 반납해야 맥주를 줘. 이런 식으로 벌써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20 몇 년 됐고 뭐 한 30년 전부터 그렇게 환경에 대한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렇게 법제가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가 나오지? 이제 전기차가 나와. 전기차 테슬라. 여러분 혹시 테슬라 주식 사고 요새 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뭐 학생들도 테슬라 주식 사고 그랬는데 그것도 일종의 게임 체인저인 거예요. 게임 체인저. 내연기관 차로 하석연료를 엄청나게 쓰다가 아이고 이제 뭐 기름값도 오르고 더 이상 뭐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완전히 그 전기차로 가자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는 별로 전기차가 없는 편이야 지금. 벌써 유럽에 가면 이미 전기차가 엄청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지금 뭐 수소차 전기차가. 자 그런 얘기를 이번 시간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경제가 현재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는데 지금 이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교재는 어디서 난 거냐면 매년 코트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연말이나 연초에 세계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라는 걸 해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6,700명이 뭐 롯데 호텔 볼룸이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코엑스에 모여 사는데 각 지역에 있는 본부장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럽에 대해서 2022년 전략 설명회하고 2023년 걸 교수가 좀 가져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뭡니까? 지난해 2월 24일 날 before after 교수가 첫 시간에 얘기하려는 게 before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과 후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게 작년에 교수가 강의를 할 때는 비포가 뭐였어요? 코로나 전에 얘기였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얘기를 했는데 금년은 뭐야? 금년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전 얘기는 이제 작년도 지금 그 코트라 자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고 이제 후 2023년 설명의 자료는 이제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라는 나라 지역이 어땠습니까? 2차 세계 대전까지 거의 전쟁이 끊일 날이 거의 없었어요. 계속 뭐 100년 전쟁, 7년 전쟁, 뭐 무슨 영불 전쟁, 뭐 독일, 프랑스 전쟁 수많은 전쟁에 참하여서 하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이고 우리 전쟁 그만하자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전쟁이 어디서 났냐면 거의 전쟁이 없었죠. 다만 어디에 있었냐면 그 유고슬라비아 교수도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유고슬라비아가 지금 그 독립됐죠. 슬로베니아, 뭐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이렇게 5개 나라로 이제 하면서 거기서 이제 분리 독립되면서 전쟁이 있었지. 그리고 뭐 핀란드가 뭐 그 2차 대전 이후에 약간 전쟁, 겨울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의 유럽 대륙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전쟁이 일어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이거죠.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굉장히 평화 시대가 한 80년간 돼 왔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평화 시대에는 무기가 필요 없지. 무기를 거의 안 만들었어. 전쟁에 대한 개념도 없고 뭐 군인도 별로 없고. 그런데 갑자기 이 러시아가 쳐들어와가지고 이거 막 자기들이 위협받으니까 막 그 뭐 우크라이나에다가 옛날 소련 시대에 만들었던 뭐 전찬 이런 걸 막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폴란드나 이런 나라가 없어 이제 무기가.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서 할 수 없이 전차 뭐 이거 자주포를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슬퍼하고 비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또 그 옆에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돈 버는 사람 누구예요? 일본 사람들. 왜냐하면 미국에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일본에서 막 조달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베트남에 전쟁 났을 때 덕본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우리 뭐 한국 군인들이 가서 싸우고 또 죽기도 했지만 그때 어마어마한 물자들을 우리가 베트남에 수출을 했었어요. 똑같은 거라 이게. 교수가 저기 러시아에 근무할 때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키르기즈스탄. 그 우즈벡 옆에 있는 나라예요. 키르기즈스탄이라고 있는데 거기 갔는데 여름에 이제 휴가 갔어. 휴가. 거기 가면 큰 이시쿨이라는 호수가 있어요. 키르기즈스탄에. 근데 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호수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이 따뜻하대요 거기가. 어쨌든 거기 가서 이제 헤엄치며 수영하며 놀았는데 거기서 만난 중소기업 사장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한지 압니까?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했더니 저 아프가니스탄에 그 물자를 건설 자재를 공급을 한대요. 깜짝 놀라. 아니 여기서 무슨 건설 자재를 공급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원래 한국에 있을 때도 주한 미군 사령부에 그런 건축 자재나 이런 걸 물자를 공급하신 분인데 미국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그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막 뭐 임시 가건물 이런 거 많이 필요한 거지. 근데 어딘가 물자를 누군가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르기즈스탄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아니면 다른 나라 가져온 그 건설 물자를 공급한다. 이야, 졌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중에 이제 그런 정말 그 비즈니스를 하는 학생이 또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전쟁 중에도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럽의 상황을 경제 상황을 뭐 작년에 그 유럽 코트라 유럽 본부장이 DIC라고 합니다. 뭐 파보자 뭐 그런 건데 DIC가 디지털 통합 친환경 그거예요. 디지털은 알겠죠? 디지털 전환 요즘 DX 디지털 전환은 뭐 쉽게 이해가 가고 인티그레이션은 뭐냐? 이건 공급망에 대한 얘기예요. 공급망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서도 뭐 공부를 했겠습니다만은 지금 공급망 문제가 특히 그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게 되고 아니면 그게 이제 타격을 입게 됐죠. 그래서 유럽은 이제 어떻습니까? 유럽은 거의 대부분의 물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샤넬 백을 한번 봐요. 이게 샤넬 백을 봐. 그 샤넬 백에 들어가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뭐 무슨 램스킨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고리도 달고 뭐도 하고 속에 그걸 다 유럽에서 했겠어요? 어딘가에서 사왔을 거라고. 그런데 그것이 막혔다 이거죠.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 그 공급망에 대한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교수가 독일에 있을 때 폭스바겐 자동차가 있잖아요. 이게 폭스바겐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이 머리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등 있죠. 등. 문 열면 불 켜지고 또 이렇게 불 켜고 하는 거. 그 실내 등이에서 실내 등이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실내 등을 수출하는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 실내 등을 이렇게 한번 오늘 가면서 한번 봐요. 실내 등이 뭐 어떻게 되었나? 앞에 플라스틱 하얀 것도 있고 그걸 뜯어보면 뭐가 있냐면 전구가 있어. 전구도 있고 전구를 고정시키는 얇은 양철 그 판도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막 움직여. 그리고 조그만 스피커 비슷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누를 때 소리가 나죠. 따까락 소리가 나요 이게. 근데 이 조그만 실내등 하나가 어떤 줄 알아요? 플라스틱 껍데기는 우리 의정부에 있는 회사에서 찍어내. 그 안에 들어있는 쇠 이 판넬도 그 이제 거기서 만들어.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전구이죠. 전구. 헝가리 오스람 공장에서 가져와. 와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전구를 헝가리 오스람 공장에서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장착을 해서 다시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왜 그러지? 이게 공급망인 거예요. 이게 공급망. 이게. 비행기 타고 전구가 와가지고 거기다 달고 다시 이제 배 타고 또 그 독일로 간다요. 독일로도 가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도 가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헝가리에서 이 전구가 공급이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봐. 이 생산이 안 되거나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듀얼이나 트리플 서플라이어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현대기아 자동차도 어떤 부품을 공급받을 때 한 회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두 회사나 세 회사에서 공급을 받아. 이게 하나가 뭐 노사봉규가 나가지고 못하더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이게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에 차질이 있게 되는 거죠. 코로나로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또 공급망이 무너지고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이 지금 미국이 막 계속 중국을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계속 부품들이 공급돼 왔는데 지금 다 중단된 그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죠. 그게 지금 유럽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티그레이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유럽 내에서 안전한 유럽 내에서 좀 공급 좀 받자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그 러시아나 중국 여기 불안하니까 한국에서 가져오자 뭐 이런 얘기도 있대요. 얼마나 우리한테 다양한 일이에요. 한국은 그래 안전지대니까. 그래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대. 지금. 그래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말은 이게 그런 거고 그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어요. 그린 얼마나 그 친환경적인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를 그게 이제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작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에 이런 식으로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역회사에 근무하면 연말에 가서 여기 가서 참가할지도 모릅니다. 띡 했고요. 아이언맨 3 OST는 이건 뭐 무슨 영화 주제 알아요? 이거 나는 그 교수는 모르는데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의 주제 음악으로 나온대 이게. 자, 유럽 경제 한번 봅시다. 유럽이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럽이 어떤 국가인가 지난주 얘기할 때 전 세계 선진국 30개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만 아시아권 국가고 나머지는 유럽 아니면 유럽 사람들이 만든 나라라고 그러죠. 싱가포르, 홍콩. 이게 사실상 전 세계 선진국은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을 빼고는 다 유럽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지금 어떻게
그 어떤 이게 지역별로 유럽에서 이게 그룹핑해서 어떤 산업들이 있느냐 하는 걸 이 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서유럽이라고 한다면 뭐죠? 서유럽이라고 한다면 독일, 영불독 3개국을 영불독 베네루스 3국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 고부와 같이 히든 챔피언 집중서. 히든 챔피언이 뭡니까? 강소기업, 강소기업. 어떤 분야에 그게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좋은 명품을 만들어내는 아주 기술이 최고도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그런, 아니면 세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걸 강소기업이라는, 그게 히든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샤넬을 만드는, 샤넬 가방이나 저 에르메스 가방, 명품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그런 게 히든 챔피언인 거예요. 한 개를 팔아도 엄청난 거니까. BMW 1년에 얼마나 만드는 줄 알아요? 자동차? 100몇십만 대밖에 안 만들어. 우리 현대차보다 훨씬 덜 만들어요. 근데 자동차 판매한 가격은 현대 기아차하고 별 차이 없어. 왜? 현대차가 10,000불에 파는데 그건 3만 달러에 팔아버리거든. 그러니 뭐 조금만 해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히든 챔피언이죠. 강소 기업이다. 고도 기술 강국이고. 그다음에 남유럽으로 가면 이제 이태리, 뭐 스페인 이런 라틴 국가가 되겠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태리 같은 데는 그런 옷이나 부품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전해 있는 그런 그 아주 강소 기업들이 많이 있고, 거기 지금 관광이란 말이죠. 관광. 유럽은 사실상 전체 동유럽을 빼고는 서유럽 지역은 엄청난 관광 국가들입니다. 특히나 스페인, 이태리는 뭐 관광을 빼면은 곤란하지. 거기는 뭐 특히 스페인 같은 나라는 이제 제조업은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스페인은 그 유럽 사람들의 뭐죠? 여름 휴가죠, 휴가지. 그래가지고 그 지중해 이렇게 가면 지중해 해안이 쭉 스페인 그 해안이 바르셀로나부터 저 포르투갈 가는 데까지 전부 해수욕장이에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 아무도 안 오니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졌겠죠. 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갔대요. 이태리도 많이 가고 뭐 스위스도 많이 가고 했는데 그 뒤로는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네, 지금 유럽 관광객이 자꾸 했는데 아마도 스위스 가볼 기회가 있겠죠. 스위스의 융프라우라든지 마터우론이라든지 뭐 체르마트 뭐 무슨 뭐 그런 이제 유명 관광지를 가면 전에는 일본말로 나왔어. 근데 요즘은 다 한국말로 나와요. 한국말이 막 영어도 나오고 올라갈 때 안내가.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요. 중국 사람들 보니까 1월 1일 날도 관광을 왔더라니까. 보니까 1월 초에 갔는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 요즘은 이제 다 그게 끊겼다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다시 서서히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북유럽은 뭐 서유럽하고 비슷해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여러분들 그 노키아라고 알아요? 노키아라는 회사가 굉장히 핸드폰 많이 만들어. 요즘은 이제 다 없어졌지. 이제 에릭슨 통신 장비의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력을 가진 그런 나라는 거예요. 스웨덴은 뭐예요? 비행기. 스웨덴 비행기 만드는 나라예요. 엄청나지. 자, 그다음에 동유럽은 이제 폴란드, 헝가리, 뭐 체크 뭐 이런 나라들인데, 그래도 유럽에서는 가장 좀 소득이 낮고 급여 수준이 낮은 지역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뒤에서 또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LG나 이런 데 LG 삼성 들어가면 아마도 저 동유럽 공장에 가서 근무할지도 몰라. 아니면 출장을 뭐 1년에 몇 번씩 갈지도 몰라요. 계속 이게. 폴란드 같은 데는 엄청, 폴란드에서 왜 한국 무기를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했겠어요. 그 정도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 있다고. 자동차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자 공장, LG 전자 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놨고, 그다음에 체크 뭐 이런 체코 공화국, 또 헝가리 이런 데도 한국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유럽이 EU로 통합되기 전에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이제 한국 공장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이제 동유럽으로 옮겨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동 지박적인 제조업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인티그레이션이 바로 그거예요.
유럽 내에서 해결하자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숫자로 보면 인구가 뭐 4억 5천만 명, 우리나라 수출의 3위 뭐 이런 거죠. 반도체 생산의 20%, 배터리 30 생산의 30% 전문 목표. 뒤에서 보겠지만 폴란드 같은 나라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다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럽 자동차 지금 만드는 장착을 하려고. 방역 규제 이거 이제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에 방역 때문에 굉장히 뭐 고생을 했던 그런 때 얘기예요. 이 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유럽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교수하고 동갑이야 나이가. 근데 누가 더 젊어 보여요? 내가 훨씬 젊어 보이지. 수출 작년에 이제 수출이 회복될 것이다. 뭐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엄청나게 작년에 수출이 늘어났었어요. 이게 우리도 많이 늘어났고 백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화이자 백신이 어디서 나왔죠? 독일 사람들이 개발했잖아요. 유대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 유럽과 영국은 거의 지금도 같은 나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줘야 돼요. 뭐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번에 봤듯이 뭐 뮤지컬 뭐 오페라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런던에 있는 웨스트엔드에서도 상영이 되고 미국의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거의 동시에 이게 초연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같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까 그 할머니 이게 그래서 공급망 위기 얘기를 하니 공급망이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죠. 예, 지금 최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저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그리고 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뭐예요? 전 세계에 그 꾸린 돈을 갖다가 그 예금하는 데라고 이게 부린 돈을 갖다 막 이게 독재자들이 갖다 뭐 하고 뭘 한국 사람도 가는데 얼마 있는지 모르 뭘 김정은이도 거기다 돈 넣고 있는지 몰라 하여튼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막 스위스 가면 이상하게 신문에 막 보도되고 그러지 혹시 돈 찾으러 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 은행이 지금 망해가지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why 왜 넘어갔냐 이거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물가가 오르니까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환율을 올려버렸잖아요. 이게 이자율을 올려버렸잖아요. 이자율을 올리니까 은행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요즘 저 권도형 대표가 지금 몬테네그로에 잡혀가지고 뭐 5~2만 원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가상화폐 만들어가지고 한때 잘 나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망했겠어요? 결국은 코로나 때 망했다고 난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가상화폐가 계속 잘 갔으면 아무 문제 없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붕괴되고 이게 뭐 세계 경제가 흔들리니까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지. 이게. 그래서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됐던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여파가 바로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 전 세계 지금 금융가를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은 비교적 그래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뭐 큰 여파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자주포를 많이 팔아가지고 이게 수출이 뭐 잘 안 된다고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잘 되는 회사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에서 어떤 이제 또 그 유럽의 지금 상황이냐면은 그 전에 전부 갖다 쓰면 되지 뭐 그랬단 말이에요. 갖다 쓰면 되지. 근데 가져다 쓸 수가 없어. 이 공급망이 붕괴되고 막 이 애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만들어야 돼. 그게 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좀 이렇게 그래도 뭐 괜찮을까? 제조업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 그거 안 만들거든. 유럽에 전자제품 안 만든 지 오래됐어요. 전자제품 안 만들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뭐 일본 사람들이 공장 갖고 와서 하지 자기들이 만드는 거 없어.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공급망 붕괴가 나고 코로나가 나고 하면서 기존의 글로벌 경제의 그 형태가 무너지다 보니까 자기들도 제조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귀를 쓰고 막 지금 제조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바 차트를 한번 보세요. 보면 EU하고 그 총 그 교역액이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그렇게 늘지 않았다. 뭐 객기적으로 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상당히 뭐 견고하게 잘 되고 있다. 뭐 그런 정도고. 이 표는 교수가 만들어 온 건가? 여기서 가져온 건데 이거 가지고 좀 설명 좀 할게요. 지금 한국하고 EU 무역 관계를 우리가 수출한 거 수입하는 거죠. 이게 지난 작년에 9월까지 통계인데 우리가 유럽에 수출하는 게 기타 정밀화학 원래 1등이에요. 1등. 그렇죠? 왜 1등이죠? 기타 정밀화학이란 게 뭐예요? 기타 정밀화학. 화학 제품, 화약 제품. 뭐 이상한 막 있죠. 교수가 저기 함부르크에 있을 때 화학 전문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화학 제품 사전을 만드는 회사야. 여러분이 나중에 화학 회사, 화학 제품 만드는 데나 제조업하는 회사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관세사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 화학 제품에 그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뭐 001, 002 쭉인데 그게 몇십만 가지의 몇만 가지, 몇십만 가지의 화학 제품 원료가 그렇게 다 틀려요. 근데 그 함부르크에 있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회사가 그 책을 만드는 회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회사입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선진국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멀었어. 왜? 전 세계의 가장 부자인 나라는 뭘 한다? 어떤 산업을 해야 돼? 부자 나라에서는 화학을 해. 화학. 예. 전통적으로 물론 이제 IT 뭐 지금 하지만은 화학. IT는 저 인도도 하잖아요. 인도도. 화학을 어디가 해요? 독일, 바스프 이런 회사들. 영국의 임페리얼 케미칼 이런 회사. 그다음에 미국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덴마크, 메르크 막 이런 하여튼 최고의 선진국들은 화학 산업이 최고로 발달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재료가 몇십만 가지인데 그걸 무슨 수로 하겠어요? 기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왜 정밀 화학 원료 그러니까 그런 화학 원료가 왜 유럽으로 많이 가지?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공장들이 동구권에 배터리 공장들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 원료들이 지금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자동차 부품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동유럽에 있는 자동차 공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은 두 가지죠. 자동차 부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OEM 부품이 있고 하나는 AS용 부품이 있어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자동차 회사에 근무를 하든 자동차 관련 회사에 금방 알 일인데 OEM이라는 건 뭐냐면 현대 기아 자동차의 공장에다가 부품을 납품해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직접 쓰는 그게 OEM 부품이고 AS는 차가 나온 뒤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한국 차들이 뭐 동구권에 많이 가 AS용 부품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OEM 부품이 훨씬 더 많이 무역액이 많죠. 왜? 공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 공장 동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그 슬로바키아나 이런 데 있는 한국 자동차 공장에도 가지만 어디로 가느냐? 독일이나 특히 독일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 우리가 직접 공급하는 거예요. 교수도 아까 얘기했던 이게 바로 그거 폭스바겐 회사에다가 이게 이렇게 넣는 걸 OEM이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뭐 BMW가 그 한국에서 뭐 부품을 많이 가져간대요. OEM 부품인 게 자동차.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이게 그만큼 이게 수출이 제 2위가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이 나가고 있다. 그걸 볼 수 있고요. 합성수지는 뭐 플라스틱 원료며 선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의 하나죠. 그 금액도 크고. 근데 왜 유럽으로 이렇게
선박이 많이 나가 조선에서 선박이 많이 나갈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유럽으로 선박이 많이 수출될까? 뭐 당연히 그러죠. 아니 사주니까 뭐 하겠죠. 왜 그럼 사주냐 이거죠. 그 해양 산업 내지는 그런 운송 산업이 유럽에 엄청나게 발달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 그 선박왕 뭐 제클린 오나시스 뭐 오나시스 선박왕 옛날 케네디 대통령 부인이 뭐 제클린이 그 뭐 결혼도 해서 거리 갔고 뭐 그런 역사도 있지만 유럽이 그 산업혁명 전부터 지리상의 발견을 하면서 대양을 건너다니는 배를 만들었잖아요. 영국에서는 뭐가 최고? 해군이 최고예요. 해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는 지금도 그 해운 산업의 세계 최고의 강자들이 유럽에 다 있어요. 머스크 씨라인이라든지 뭐 하팡 로이드라든지 뭐라든지 해가지고 그 해운 선사의 거의 대부분이 다 유럽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해운 선사들이 배를 주문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럽이 이제 그 해운에 강세가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승용차, 축전지, 자동차, 무선전화기, 뭐 전기자동차, 집적거래 반도체 이게 이제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 품목, 뭐 의약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그게 반도체 제조용 장비란 말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어요? ASML이라는 회사 들어봤습니까? 거의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요즘. 이게 네덜란드 회사예요. 네덜란드 회사. 그 이 ASML이 뭘 하는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 노광 장비. 반도체를 이렇게 삼성이 만들잖아요. 거기다 회로를 그리는 빗으로 그려 빗으로. 근데 그걸 그리는 장비예요. 한 대에 1억 달러가 넘어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근데 그게 막 이게 몇 대가 막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삼성이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동탄 가니까 아예 그 ASML 서비스 회사가 있더만 뭐 몇백 명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직원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 노광 장비라는 것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핵심 장비지. 핵심 장비. 그게 없으면 못 만들어. 그런데 미국이 뭐라고 그래? 네덜란드한테 야, 그 수출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죽을 지경인 거지 이제. 아유 저게 없으면 뭐 아무 쪽에 소용 없는 거니까. 그 지금 반도체 제조용 장비란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ASML에서 노광 장비를 비롯한 그런 반도체 장비들이 유럽에서 들어오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승용차야 아는 거고요. 자동차, 가방, 야 대단하네 가방. 가방이 뭐예요? 에르메스, 샤넬 가방, 프라다 가방이 전부 얼마나 많이 오면 수입 5번째 했어요. 어마어마 한국 사람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네. 뭐 요즘은 그런데 라면 먹고도 명품 가방은 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얼마나 가방을 많이 샀으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이걸 보면은 유럽과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선정과 함께 이거 웃고 즐기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 버리네. 큰일 났네. 뭐 수출 잘 되고 있다 이거예요. 네, 잘 되고 있다. 지금 이거 보세요. 통계를 보면 EU에 대해서 수입시장 점유율이 2.72%인데 다른 데는 서유럽은 선진국에는 1%도 안 돼. 그런데 폴란드, 슬로바키아가 이게 2% 내지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그쪽에 시장 점유율을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잘 됐다 이거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네, 넘어가고. 자, 여기서 유럽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자동차 지금 잘 수출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자동차 부품 아까 얘기했어요.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정밀화학, 아까 그 2차 전지 중간재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 배터리에 대해서 좀 알아요? 배터리를 뭐 저기 그 저 유튜브 보면 잘 나와 있을 텐데, 자동차의 배터리 이렇게 생겼어요.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양극재와 양극과 음극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분리막이 있어요. 분리막. 세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세퍼레이터. 여기에 구멍이 뻥뻥 뚫려 가지고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화학 약품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거예요. 그런데 이 분리막이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극재나 음극재는 어디서 만들죠? 우리 포스코에서 만들어요. 포스코에서.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삼성, 그다음에 SK 뭐 이런 회사들이 그 배터리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 이제 리튬 뭐 이온 리튬 성분도 들어가고 막 이런 이제 희귀 금속이 막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희귀 금속을 정밀화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배터리 회사에 가서 근무할지도 몰라. 이게 워낙 지금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아직도 주식 사면 돈 벌 수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요즘 많이 그 저 신입사원 많이 뽑는 회사들이 어디예요? 화학 회사들, 그러니까 그 바이오 회사는 그게 규모가 얼마 안 돼. 지금 제일 많이 뽑는다 이 자동 배터리 관련된 그런 회사고, 그 다음에 어디? 저거 방산. 지난주에 방산 얘기했죠. 방위산업, 디펜스. 거기에 뭐 엄청나게 뽑는데 지금 몇 년치 물량을 지금 받아놨잖아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 뭐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교수가 일본 회사 충남에 있는 일본 회사 가본 적 있어요. 일본 사람 직접 나와 있어. 분리막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국인 투자 기업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유럽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자동차 전기차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기계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기계가 뭐죠? 기계 하면은 뭐 우리가 뭐 기계를 수출하면 기계 수출하지. 어디서? 주로 창원에 있는 한국 기계 산단에서 주로 수출을 해요. 그 중에 뭘 많이 수출하냐면 공작 기계를 많이 수출합니다. 공작 기계. 공작 기계가 뭐죠? 쇠 깎는 기계거든. 막 돌리기도 하고 뭐 깎아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공작 기계인데, 옛날에 우리가 공작 기계 어디서 사왔? 전부 독일이나 일본에서 다 사왔어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독일 기계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한때 독일 기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독일 기계는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밀레 세탁기 알죠? 독일 밀레 세탁기. 그럼 뭐 이런 말도 어떤 사람이 그런 말도 했어. 밀레 세탁기를 산 사람은 더 이상 사지 않는다. 왜? 죽을 때까지 고장이 안 나니까. 뭐 그랬는데 내가 실제 써보니까 고장 나더라고. 우리나라 게 더 좋아 요즘. 그 공작 기계를 그 수출하는 회사 중에 화천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화천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화천 기공이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산하에 화천 기계도 있고 있는데, 그 회사가 바로 그 공작 기계를 수출하는 회사예요. 굉장히 잘 나가. 옛날에는 독일에서 우리가 갖다 썼는데 지금은 독일에다 지금 공작기 수출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또 이 기계 수출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동유럽에 한국 공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장에 그 기계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뭐 얘기할 거 없고, 철강 제품, 무선 통신 기기, 뭐 가전 제품 이런 것들이 EU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유럽 대유럽 투자 진출. 요건 여러분들이 뭐 취업 준비를 혹시 유럽에 있는 회사들 내지는 대기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 해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유럽의 과거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유럽에 있는 한국 공장들은 과거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 있었다니까. 지금은 근데 거기는 거의 없고 다 동유럽으로 거의 갔어요. 교수가 88년도에 영국 런던에 이제 파견 발령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좋은 일을 했지. 거기 공항에 내렸는데 내 앞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같이 내려가지고 근데 아 이거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뭐 물어보더라고. 너 어디 가냐 이거 물어보는 것 같아. 근데 이 친구가 전혀 영어가 안 돼. 그냥 이렇게 보다가 무슨 말 하니까 어디 가냐고 이제 물어봐. 그래서 아 빌링햄 간다고 그러네요.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통과. 잉글랜드 중북부 지역에 가면 빌링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삼성전자 전자레인지 공장이 있었던 거라. 근데 그 사람이 기술자인데 그 전자레인지 공장에 출장을 가는데 영어 한마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교수가 아주 좋은 선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1980년대에 삼성전자 공장이 영국에 있었다 이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다 어디로? 체코, 스페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로 다 이전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 대기업들 다 지금 저 그쪽에 다 있죠. 러시아에도 한국 공장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수가 근무하던 2000년대 중후반에 급격히 공장들이 늘어났는데 unfortunately 전쟁이 나면서 다 문 닫았어 지금. 근데 거기 재밌는 거 하나 KTNG 있죠. KTNG 담배 회사잖아요. 그래서 담배 회사 공장이 저기 러시아에 있겠어요? 하도 담배를 많이 피워서 러시아 아가씨들이 에세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가지고 공장을 지어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팔리고 오리온 초코파이 공장이 러시아에 3개나 있어요. 왜? 초코파이 하도 많이 팔리니까. 근데 어떻게 초코파이 많이 팔립니까? 저 블라디보스톡으로 러시아 보따리 장사들이 90년대 초에 와가지고 너무 맛있으니까 엄청나게 막 사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초코파이 그런 뭐냐 완전히 뿅 간 거지. 그래서 공장까지 세우게 됐다는 게 참 우리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데 의외로 그런 소비재 산업이 이제 그 구소련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지금까지 지금 더구나 전쟁으로 소비재 70~80%를 러시아가 사와야 돼요. 외국에서 수입해야 돼. 근데 지금 전쟁으로 다 회사를 다 나가버렸잖아. 그럼 어디서 하지? 러시아 사람들 어딘가. 그래서 지금 한국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 러시아에 지금도 많이 아직도 수출합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거기 스페인의 루브리칸츠는 뭐예요? 이걸 SK가 그 정유 회사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나중에 졸업하고 정유 회사 가면 월급 굉장히 많이 줍니다. 알죠? 네. 루브리칸츠나 윤활유 만드는 회사예요. 네. 이 시간이 다 흘러버렸네. 빨리 합시다. 이제 유럽 시장을 가자. 디지털, 뭐 인테그레이션, 그린 간다 이거죠. 디지털 전환이 즉 한때 뭐 지금 디지털 전환 얘기가 나온 게 한 5~6년 됐죠.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디지털 DX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디지털화 시킨다 그런 거예요. 아날로그로 하던 전통적인 것들을 디지털화 시킨다 그런 개념이죠. 근데 막 요새 뭐 또 새로운 것들이 마구 나와가지고 뭐 메타버스가 어떠니 뭐 AI가 어떠니 해가지고 사실 대기업들은 이런데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유럽도 디지털 전환이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5G 통신 뭐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디지털 전환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 뭘 얘기하겠습니까? ICT 제품의 시장 공략이 굉장히 유망하다 그런 뜻이겠죠. 지금 유럽이 이런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죠. 유럽의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유럽의 큰 기업들. BMW는 잘 알죠. BMW는 독일 그 미넨에 있는 바이에른주 미넨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죠. 굉장히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느냐? 거기 지금 써있다시피 BMW도 자율주행 차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차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에릭슨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통신 장비 회사죠. 통신 회사. 티센크로프. 요즘 가끔 여러분들 보다가 그 저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티센크로프 사진 거 봤어요? 그런 회사 있죠. 원래 우리나라 그 동양 엘리베이터인가 그 회사를 독일 티센크로프 그룹이 인수해 가지고 지금 티센크루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티센크루프가 뭐 엘리베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자동차 기계에 관련된 그런 부품이나 소재를 많이 만드는 회사죠. 아비오는 지금 스페인의 항공기 회사인데 교수도 잘 몰라 이건. 주로 그 우주 산업 쪽에 많이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폭스바겐 아까 얘기했 폭스바겐도 마찬가지로 지금 디지털이나 그린 전환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바이어스도르프는 독일 함부르크 교수가 근무했던 독일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화학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바이어스도르프 알죠? 화장품도 있고 뭐 미용용품도 있고 뭐 있잖아요. 핸드크림도 있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LG하고 이게 그 합작이 돼 있었는데 요즘은 그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와 있죠. 유명한 브랜드 뭐 니베아 그 이제 바이어스도르프라는 회사에서 나와요. 교수가 바이어스도르프 본사에 딱 갔거든. 가가지고 야 너희들 한국에 좀 투자도 좀 하고 해야지 하는데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로비에 들어가니까 그 화장품 막 향기가 확 나는 거 있지. 와 화장품 회사라는 게 그렇더만. 뭐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데미아 그 교수가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롤즈로이스는 알죠? 롤즈로이스는 영국의 항공기 엔진 회사예요. 엔진 회사. 세계의 그 여객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롤즈로이스고 하나는 미국의 프레트 앤 휘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작은 이제 엔진을 만드는 회사도 있지.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그 T50 그 엔진은 이런 그 롤즈로이스가 만든 게 아니고 록히드 마틴이 만든 거예요. 미국에. 근데 이제 여객기 엔진으로 이 롤즈로이스라는 회사 그리고 유명한 그 자동차 만들려 롤즈로이스 그런 회사들 그 다음에 뭐 노스볼트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지금 그 이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네.